안녕하세요, 가이드빈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홈페이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따라하며 함께 만들어 볼 사이트입니다. 이 영상을 그대로 함께 따라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두 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인 여러분도 분명히 이 정도 수준의 홈페이지를 하루 만에 혼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먼저 영상을 끝까지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 정도 수준의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적용했던 6만원 상당의 유료 편집 기능을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1년이 지나서 따로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업데이트만 못 받을 뿐 기능 자체는 평생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가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유용한 영상들을 더 기대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 채널 구독,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직접 따라하며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개념과 영상을 통해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만들기가 처음이라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도메인 주소와 웹 호스팅이 필요합니다. 먼저 도메인 주소는 가이드빈닷컴과 같은 사이트 주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 호스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자신의 웹사이트를 24시간 7일 내내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항상 작동되고 있는 서버에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파일들을 저장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서버를 본인이 직접 구매해서 원활한 운영을 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일정 공간을 빌려서 쉽고 빠르게 사용하는 것을 호스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1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어떻게 도메인 주소 및 웹 호스팅을 등록하고 자신의 호스팅 서버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도메인 주소와 웹 호스팅을 연동하는 방법까지 따라하며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6단계와 7단계를 통해서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어떻게 기본 세팅을 설정하고 어떻게 원하는 홈페이지 디자인의 템플릿을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8단계에서 14단계까지는 나만의 홈페이지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편집 방법들을 전반적으로 모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단계에서는 워드프레스의 기능을 담당하는 플러그인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배우며 사이트 점검을 하며 가이드는 끝이 납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페이지는 가이드빈 구독자분들을 위해 영상을 보다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가이드 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영상을 따라하며 시작하신다면 단계별로 해야 되는 일들을 직접 체크하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가이드빈을 통한 홈페이지 만들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 가이드 페이지에 방문하기 위해선 영상 아래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영상은 지금 보시는 영상과 동일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무료 가이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스텝 1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단계마다 완료 후 체크리스트를 통해 체크하며 따라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고 아래 참고하기에는 주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등록 가능한 도메인 주소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도메인 주소가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손쉽게 검색해서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제로 멘토빈닷컴이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록 가능한 주소라면 아래와 같은 알림을 확인할 수 있고 체크리스트에 체크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확인했던 도메인 주소를 직접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주소는 활용하기도 편하고 비용도 저렴한 네임칩을 통해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럼 등록하기 위해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방문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입력란에 스텝 1에서 확인했던 도메인 주소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도메인 주소 비용을 확인하고 구매를 계속하시려면 Add to Cart 버튼을 클릭하세요.
하단의 체크아웃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도메인 주소 유지 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변경하셔도 되고 1년을 유지한 뒤 자동 연장되기 원하면 여기 오토 리뉴 옵션을 활성화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 도메인 프라이버시는 네임칩에서 평생 무료로 제공하는 옵션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도메인 주소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확인하셨다면 오른쪽에 나온 컨펌 오더 버튼을 클릭하세요. 네임칩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여기 계정 생성 폼을 입력해서 계정을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원하는 유저네임을 입력하세요. 여기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참고로 여기 나온 비밀번호 조건대로 8자 이상의 소문자, 대문자, 특수기호 및 숫자가 모두 포함된 비밀번호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first name에는 자신의 영문 이름을 입력하고 last name에는 자신의 영문 성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름을 모르신다면 네이버에서 단순히 영문 이름을 검색한 뒤 자신의 이름을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면 여기에 체크하고 Create Account and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 단계는 계정,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우선 컴퍼니 네임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입력하되 저는 단순히 사이트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여기는 본인의 주소와 우편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의 영문 주소를 확인하려면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를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본인의 주소를 검색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예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여기에는 자신의 모바일 번호를 입력하세요. 마지막으로 입력했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른쪽에 나온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입력했던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모두 문제없다면 Continue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메인 주소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결제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크레딧 카드에 나온 이름을 입력하세요. 아래에는 카드 번호, 만료 날짜, 그리고 CVC 숫자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료하셨다면 청구 주소 및 결제 정보 등을 모두 확인 후 진행하기 원하시면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세요. 도메인 구매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마지막으로 Pay Now 버튼을 클릭해서 도메인 구매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평가창 팝업이 나올 수 있고 그냥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메인 주소 구매는 완료했고 도메인 주소 등록할 때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확인을 위한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을 받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고 없다면 스팸함도 꼭 확인해서 이메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등록한 이메일로 방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임칩을 통해 받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확인을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메일 확인 성공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등록한 도메인 주소를 관리할 수 있는 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되돌아가서 네임칩 로고를 클릭하세요. 메뉴 중 어카운트에서 도메인 리스트를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등록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이곳에서 도메인 주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잘 따라 하셨다면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도메인 주소 등록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모두 완료 표시를 하세요. 완료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웹 호스팅을 등록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호스팅은 클라우드웨이즈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웨이즈는 현재 저도 사용하고 있는 업체로 다른 사람과 서버를 함께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최적화된 빠른 속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국내 서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랜 리소스 내에서 사이트도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호스팅은 공유 호스팅에 비해 관리가 어려운 것이 큰 장애물이었는데 클라우드웨이즈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여 초보자들도 단순히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24시간 7일 내내 언제든지 라이브 채팅으로 문의할 수 있어서 초보자들이 성능이 좋은 호스팅을 고민한다면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3개월간 20% 최대 할인이 적용이 가능한 빈20 쿠폰 코드가 있으니 가입 시 미리 입력해서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웨이즈를 사용하면 홈페이지 고급 편집을 할 수 있는 47불 상당의 플러그인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영상을 통해 잘 따라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 위해 아래 웹 호스팅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참고로 가이드빈을 통해 클라우드웨이즈를 시작하면 가이드빈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로 추가 금액이 나가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전에 언급한 최대 할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빈을 통해 클라우드웨이즈를 시작하셨다면 운영 부분에서 문의 주시면 다양한 실질적인 도움도 드릴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기 위해 Start Free Now 버튼을 클릭하세요. 우선 여기에 자신의 영문 이름과 성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문 이름을 모르겠다면 이전과 같이 네이버에서 영문 이름을 검색한 뒤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실 때 조건에 맞게 최소 8자 이상 그리고 대문자와 소문자 및 숫자를 최소 한 번씩 포함된 비밀번호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질문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입력하시면 되고 저는 예제로 아덜 비즈니스로 자신을 소개하고 사이트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호스팅 예상 비용은 첫 번째 옵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최대 할인을 받기 위해선 프로모 코드 링크를 클릭하고 빈20를 입력해서 할인을 적용하겠습니다. 모두 완료했다면 아래 약관을 확인 후 체크하고 스타트 프리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클라우드웨이즈 호스팅 가입은 완료했습니다. 이제 등록했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면 클라우드웨이즈에서 온 계정 활성화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활성화를 위해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클라우드웨이즈로부터 받은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정 활성화 버튼을 클릭해서 계정을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활성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서버와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여기 워드프레스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이 애플리케이션에 이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히 WP 앱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하는 서버의 이름도 지정해야 하고 저는
예제로 WP 서버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선택할 수 있는 서버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벌타를 선택하세요. 이번엔 서버 사이즈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버 사이즈를 선택하기 전에 하이 프리퀀시 옵션을 클릭하면 스탠다드와 함께 두 가지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둘 다 기본적인 성능은 뛰어나지만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성능이 중요하다면 하이 프리퀀시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제로 스탠다드를 선택하고 1기가 램 기반의 플랜을 선택하겠습니다. 참고로 플랜은 사이트가 성장함에 따라서 쉽고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 플랜으로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위치는 자신이 운영할 사이트에 방문할 사람들의 위치를 고려해서 선택하면 되고 저는 서울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완료되었으면 아래에서 선택한 플랜에 대한 기본 월 비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매월 후불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 서버 생성을 하기 위해 오른쪽 하단의 런치 나우 버튼을 클릭하세요. 서버 생성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우선 생성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서버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가이드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웹호스팅 등록하기에 대한 체크리스트 사항에 모두 완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단계에서는 프리미엄 편집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스트라 프로 플러그인이 적용된 워드프레스를 설치해 볼 것입니다. 참고로 이전에 서버를 생성하면서 이미 워드프레스도 함께 생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 프로 기능을 무료로 사용하려면 아스트라 프로 기능이 적용된 새 워드프레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우선 아스트라 프로 버전을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 체험판에서 정식 계정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 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활성화한 후 아스트라 프로 버전이 적용된 새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후엔 기존에 설치되었던 워드프레스 애플리케이션은 제거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클라우드웨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스트라 프로 기능을 사용하면서 정식으로 사이트 운영을 해나가기 위해 무료 체험판에서 계정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업그레이드 마이 어카운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곳에 자신의 크레딧 카드 번호, 사용자 이름, 만료 날짜, 그리고 CVC 번호까지 모두 입력하고 아래 청구 주소까지 모두 입력한 뒤 Authorize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 업그레이드가 완료됩니다. 그럼 직접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렇게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창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클라우드웨이즈에서 아스트라 프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고 애드온을 클릭하세요. 아래 아스트라 프로에 나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아스트라 프로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여기 보면 1년 동안 무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이 지난 후 라이센스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만든 홈페이지가 망가지거나 해당 프리미엄 편집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만 관련 업데이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1년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적용하기 위해 Subscribe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아스트라 프로 버전이 적용된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상단에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세요. 오른쪽 상단에 Add 애플리케이션 버튼을 클릭하세요. 서버 선택 부분에선 본인이 이미 생성했던 서버를 선택 후 Add 애플리케이션 버튼을 클릭하세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기 위해 우선 아스트라 프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앱 이름을 입력하세요. 저는 예제로 아스트라 WP로 입력하겠습니다.
완료 후 Add 애플리케이션 버튼을 클릭하세요.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드프레스 설치가 완료되면 기존에 생성되었던 워드프레스 애플리케이션은 제거하겠습니다. 상단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한 뒤 제거하려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오른쪽 메뉴를 클릭하고 딜리트를 클릭하세요. 제거를 완료하기 위해 입력란에 딜리트를 입력하고 아래 Submit 버튼을 클릭하세요. 제거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거가 완료되면 이제 새로 생성했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직접 방문해서 사이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세요. 새로 생성된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세요. 여기 임시로 생성되어 있는 사이트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새 창으로 가는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기본으로 적용된 아스라 템플릿을 기반으로 깔끔한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 설치 관련 체크리스트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엔 이전에 생성했던 도메인 주소와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연동해서 도메인 주소를 검색했을 때 자신의 사이트가 나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클라우드웨이즈 사이트로 돌아가 주세요. 클라우드웨이즈 사이트에서 상단에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세요. 설치한 워드프레스를 클릭하세요. 관리 메뉴 중 도메인 매니지먼트를 클릭하세요. 이곳에 이전에 자신이 등록했던 도메인 주소를 입력 후 세이브 체인지 버튼을 클릭하세요. 참고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애플리케이션 관리 메뉴 중 액세스 디테일을 클릭하세요. 이곳에서 여기 나온 퍼블릭 IP 주소를 클릭해서 복사하세요. 이 주소는 도메인 주소와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도메인 주소를 등록했던 네임칩 사이트로 방문해서 워드프레스와 연동하기 위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임칩 사이트에 방문해서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네임칩에 로그인한 화면으로 메뉴 중 어카운트에서 도메인 리스트를 클릭하세요. 등록한 도메인 주소의 오른편에 나와 있는 매니지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래 도메인 관련 옵션 중 Advanced DNS 탭을 클릭하세요. 그럼 아래에서 레코드를 추가하는 부분이 나오고 Add New Record를 클릭하세요. 레코드 종류는 A 레코드를 선택하세요. 호스트는 골뱅이를 입력하세요. 밸류에는 클라우드웨이즈를 통해 복사했던 퍼블릭 IP 주소를 붙여넣기 하세요. 저장하기 위해 체크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새 레코드를 추가하기 위해 다시 Add New Record를 클릭하세요. 이번에는 레코드 종류로 CNAME 레코드를 클릭하세요. 호스트에는 www를 입력하세요. 밸류에는 자신의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세요. 저는 mentobin.com을 입력하겠습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오른쪽에 저장하기 위해 체크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여기까지 도메인 주소와 자신의 사이트를 연동하기 위한 모든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참고로 도메인 주소에 변경한 내용이 빠르게 적용될 때도 있지만 최대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도메인 주소를 검색했을 때 사이트가 나오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자신의 도메인 주소 앞에 HTTPS로 보안 접속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SSL 무료 인증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웨이즈로 이동해 주세요.
클라우드웨이즈에서 상단에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세요. 자신의 워드프레스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세요. 애플리케이션 관리 메뉴 중 SSL 서티피케이트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무료로 SSL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렛츠 인크립트를 통해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우선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아래는 현재 자신의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세요. 모두 입력 후 아래 인스톨 서티피케이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적용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여기 인증서 만료 날짜가 나옵니다. 참고로 HTTPS 사용을 위한 인증서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만료 기한이 있지만 여기 보면 자동 연장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HTTPS를 적용한 도메인 주소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HTTPS가 적용된 도메인 주소를 통해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접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접속이 아직 안 된다면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도메인에서 설정했던 부분이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고 나중에 다시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도메인 주소와 워드프레스 연동하기에 대한 체크에 모두 완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에 방문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지와 방문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클라우드웨이즈 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우선 상단에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고 자신의 워드프레스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관리 메뉴 중 액세스 디테일스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현재 도메인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아래 어드민 패널을 통해 관리자 페이지 주소와 관리자 계정 그리고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려면 비밀번호에 나온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고 여기에 비밀번호 조합 조건으로 최소 8자와 소문자 대문자 그리고 숫자를 최소 한 번씩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관리자 페이지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는 여기 나온 것과 같이 자신의 주소 끝에 WP 어드민을 더해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은 여기 나온 유저네임과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단순히 관리자 페이지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바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창이 나오면 이전에 확인했던 계정 정보를 통해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방문했다면 우선 관리자 페이지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하겠습니다. 세팅에서 제너럴을 클릭하세요. 아래 사이트 랭귀지 부분을 통해 언어 옵션 중 한국어를 찾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장하기 위해선 아래로 내려가서 세이브 체인지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번엔 사이트 고유 주소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고유 주소는 사이트 내에서 새 페이지나 새 글을 추가할 때 저장되는 주소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기 위해선 설정에 고유 주소를 클릭하세요. 이미 변경되어 있다면 넘어가시면 되겠고 여기 글 이름에 체크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관리자 페이지에 방문해서 기본 세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설치한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원하는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테마 템플릿을 선택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나온 템플릿 디자인은 아스트라 테마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디자인 중 일부입니다. 강좌에서는 여기 나온 디지털 에이전시 템플릿을 이용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모두 보면서 편집 방법을 배우면 다른 원하는 어떤 템플릿을 선택하더라도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템플릿을 적용하기 위해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우선 플러그인에 설치된 플러그인을 클릭하세요. 업데이트되지 않은 플러그인은 우선 클릭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아스트라 프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외에 자동으로 아스트라 테마가 설치되고 적용되면서 필요한 플러그인과 클라우드웨이즈에서 권장하는 플러그인들이 설치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워드프레스 임포터 플러그인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클릭해서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메모에서 아스트라 옵션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아스트라 프로 버전의 라이센스가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라이센스 키를 찾아서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웨이즈에 방문하세요. 상단에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고 애드온을 클릭하세요. 아래로 내려가서 아스트라 프로의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곳에서 아티클 링크를 클릭하세요. 여기 목차 중 How to access Astra Pro 대시보드 링크를 클릭하세요. 클라우드웨이즈에 등록한 이메일을 기반으로 그대로 사용해서 비밀번호만 새로 설정해서 아스트라 프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lick here to reset it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곳에 본인의 클라우드웨이즈 이메일을 입력한 뒤 Get New Password 버튼을 클릭하세요. 등록한 이메일로 가서 브레인스톰포스로부터 받은 비밀번호 리셋 관련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비밀번호를 리셋하기 위해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곳에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브레인스톰포스의 로그인 창이 나오면 클라우드웨이즈 이메일과 함께 새로 리셋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해 주세요. 상단에 사이트 방문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로그인된 화면으로 아스트라 관리자 페이지로 방문됩니다. 여기서 어카운트에 라이센스를 클릭하세요.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라이센스 키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온 키 정보를 복사해서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여기 라이센스 키 입력란을 입력 후 Activate License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아스트라 프로 버전이 활성화되었고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테마 템플릿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여기 가져오기 플러그인 설치 링크를 클릭한 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이 나오면 우선 오른쪽 상단에 나가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이제 테마 템플릿을 확인하기 위해 메모에 새로 생성된 스타트 템플릿을 클릭하세요. 아래 Build Your Website Now 버튼을 클릭하세요.
페이지 빌더로는 엘리멘토 플러그인을 선택하세요. 이제 여기서 원하는 템플릿을 자유롭게 살펴보고 선택해서 바로 자신의 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리미엄이 나온 부분은 유료 템플릿에 해당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태그가 없는 템플릿 중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살펴봤던 데모 사이트처럼 만들기 위해 카테고리 중 비즈니스에서 에이전시를 클릭하세요. 템플릿 중 여기 디지털 에이전시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은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템플릿이 새로 업데이트될 수도 있고 디자인에 변경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럼 이 템플릿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고를 적용할 수 있지만 우선 스킵 앤 컨티뉴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테마 색상을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적용되길 원하는 색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컨티뉴 버튼을 클릭하세요. 템플릿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우선 자신의 영문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아래는 단순히 비기너로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다고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약관의 동의 후 적용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적용되어 있던 템플릿 디자인을 제거한다는 옵션과 커스터마이징 세팅과 위젯 및 컨텐츠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으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공유하는 부분은 비활성화하고 아래 Submit and Build My Website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자신의 사이트에 템플릿 디자인 적용이 시작되고 모두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템플릿 적용이 완료되면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이 그대로 완벽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나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제 다음 단계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사이트를 편집해 볼 것입니다. 편집하기 전에 고급 편집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자동으로 설치되었던 아스트라 프로 플러그인을 통해 제공하던 모든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메모에서 아스트라 옵션을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현재 아스트라 프로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제공하는 프로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활성화하기 위해 Activate All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성된 사항들을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편집하는 첫 단계로 글로벌 스타일을 편집하는 단계입니다. 글로벌 스타일은 테마 디자인에 사용된 글자부터 색상, 레이아웃, 버튼 등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타일을 통해 전반적인 스타일을 지정해 놓는다면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전문적인 느낌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직접 편집하기 위해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메모에서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하세요. 옵션에서 글로벌을 클릭하세요. 여기 나온 요소들이 사이트의 일관적인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로벌 요소들입니다. 여기서 글자를 클릭하세요. 우선 베이스 폰트 아래에는 바디 폰트와 헤딩 폰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디 폰트는 쉽게 생각하면 본문에 해당하는 글자이고 헤딩 폰트는 제목에 해당하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화면을 살펴보면 바디 폰트는 보통 여기 나온 본문 텍스트를 말하고 헤딩 폰트는 여기 제목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여기 글로벌에서 스타일을 지정하더라도 각 개인 페이지에서 직접 편집을 다르게 하면
해당 편집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글로벌 스타일이 적용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이제 살펴보기 위해 바디 폰트의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옵션을 빠르게 살펴보면 여기에는 원하는 글자체를 선택하고 글자체에서 제공하는 종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와 굵기, 그리고 줄 간격 등 글자 스타일과 관련된 대부분의 편집 옵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예제로 글자 크기를 16에서 24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디 본문에 해당하는 글자 크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면 여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편집을 하면서 모바일 버전에서 편집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집 요소를 보면 모니터와 같은 기기가 나온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PC 버전뿐만 아니라 태블릿 및 모바일 버전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변경된 상태에서 해당 편집 요소를 수정하면 해당 기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모바일 버전 바디 폰트 크기를 14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C 버전으로 변경해 보면 크기는 16픽셀로 원래 크기 그대로 유지되고, 다시 모바일 버전으로 바꿔서 확인해 보면 변경했던 14픽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기기별 편집을 통해 PC 버전뿐만 아니라 태블릿 및 모바일 버전에서도 문제없이 완벽한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PC 버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엔 제목에 해당하는 헤딩 폰트를 클릭하세요. 헤딩은 바디 폰트와 다르게 글자 크기를 지정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헤딩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헤딩 1부터 헤딩 6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크기와 스타일을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딩 폰트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스타일만 지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스타일은 각 제목 폰트 스타일에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H1부터 H6까지의 개념은 제목부터 부제목, 소제목 등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이지 편집을 할 때 H1 제목부터 H6 제목 요소까지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고, 템플릿 디자인을 기준으로 현재 이곳에 H1 제목이 사용되고 여기 H2 제목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뒤로 나가서 글로벌 요소 중 색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색상에는 우선 상단에 글로벌 팔레트가 있습니다. 글로벌 팔레트에는 컬러 1부터 컬러 9까지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각각 클릭해서 색상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팔레트의 역할은 말 그대로 팔레트처럼 자신이 사이트에서 사용할 색상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색상 옵션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똑같은 색상을 찾아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팔레트를 통해 미리 지정해 놓고 지정한 색상 안에서 쉽게 선택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 테마 색상의 각 요소가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색상은 단순히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지정한 글로벌 색상 내에서 선택하며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악센트는 테마에서 강조하는 색상으로 사용되며 보통 버튼에 별다른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버튼 색상에 적용됩니다. 한번 예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 내에서 버튼의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메뉴에 있는 버튼 색상은 다른 곳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그럼 다시 되돌리기 위해 되돌리는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아래 링크는 두 가지 색상을 지정할 수 있고, 첫 번째는 기본 링크 색상이고 두 번째는 링크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 변경되는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헤딩 H1에서 H6 색상은
모든 제목 요소에 적용되는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 제목 요소 계층별로 다른 색상을 지정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색상과 테두리 색상도 테마 색상 요소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페이스 컬러에는 사이트 배경 색상과 컨텐츠 배경 색상도 지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색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저는 기존에 선택했던 테마 색상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변경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뒤로 나가서 메뉴 중 컨테이너를 클릭하세요. 컨테이너 부분에서는 사이트의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설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하나씩 클릭해서 적용해보고 원하는 레이아웃 스타일이 있으면 자유롭게 선택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하는 넓이 값을 지정해서 전체 컨테이너 폭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뒤로 나간 뒤 이번엔 버튼을 클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버튼에서는 사이트 내에서 사용되는 버튼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버튼 프리셋을 통해 미리 지정된 스타일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제로 둥근 스타일의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 버튼 스타일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크기를 수정하려면 여기 패딩 값을 변경해서 수정할 수 있고, 저는 위아래는 20픽셀 그리고 오른쪽 위쪽은 40픽셀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색상을 수정하려면 텍스트 색상부터 배경 색상 그리고 테두리 색상까지 변경할 수 있으니 이곳에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로 일반 버튼 색상과 마우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 변경될 색상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후 확인해 보면 현재 마우스 오버시 색상이 정해진 대로 변하지 않는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요소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버튼은 설정한 대로 제대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게 정해진 대로 변경되지 않는 요소는 페이지 편집을 할 때 버튼 스타일을 따로 지정하면 해당 스타일이 우선순위로 지정되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버튼을 수정하려면 나중에 페이지 편집을 통해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텍스트 스타일을 수정하려면 여기 폰트 편집 아이콘을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가 눈에 확 띄도록 굵기만 가장 굵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정사항이 있으면 상단에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해주세요. 그럼 이제 뒤로 나가서 마지막으로 스크롤 투 탑을 클릭하세요. 현재 이 기능은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릴 때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버튼을 의미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상단에 한 번에 올라가는 기능으로 현재 설정된 옵션을 보면 데스크톱에만 나오도록 설정되어 있고 포지션은 오른쪽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사이즈 변경은 여기서 변경할 수 있고 저는 20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인 글로벌 스타일 편집 옵션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글로벌 스타일 편집에 대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홈페이지 상단의 헤더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헤더 부분은 홈페이지의 로고, 메뉴, 그리고 버튼이 위치한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럼 헤더를 수정하기 위해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헤더를 편집하기 위해 우선 뒤로 나가서 헤더 빌더를 클릭하세요. 헤더를 편집하는 구성을 살펴보면 현재 헤더에 사용되고 있는 사이트 타이틀 앤 로고와 버튼,
그리고 주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구성의 배치는 하단에 나와 있는 편집 도구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배치대로 현재 헤더가 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자유롭게 변경하며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는 가운데 주 헤더를 기반으로 상단에 있는 어보브 헤더와 하단에 있는 빌로우 헤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보브 헤더에서 새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빈 곳을 클릭하면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소셜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보브 헤더에 소셜 미디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새 요소가 추가됨에 따라서 왼쪽에도 해당 소셜 요소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편집하려면 해당 요소를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고, 지우려면 단순히 해당 요소의 X 아이콘을 클릭해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 템플릿에는 투명 헤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투명 헤더는 말 그대로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헤더 배경 없이 콘텐츠 위에 위치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를 살펴보면 모두 투명 헤더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이 적용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예제로 컨택트 페이지에는 투명 헤더를 비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컨택트 페이지에 적용된 투명 헤더를 비활성화하려면 현재까지 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저장한 뒤 왼쪽 상단에 X 아이콘을 클릭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컨택트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팝업 창을 닫고 오른쪽 상단에 아스트라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가장 아래에 있는 어드밴스드 세팅을 클릭하세요. 이곳에 투명 헤더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활성화됨을 선택한 뒤 창을 닫아주세요. 상단에 업데이트를 클릭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각 페이지마다 투명 헤더를 적용하고 싶지 않다면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 왼쪽 상단에 워드프레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메모에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하세요. 투명 헤더 비활성화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컨택트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투명 헤더가 아닌 일반 헤더로 변경되었고, 현재 로고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헤더를 본격적으로 편집하기 위해 헤더 빌더를 클릭하세요. 여기 컨택트 페이지에 적용되는 일반 로고를 변경하려면 사이트 타이틀 앤 로고를 클릭하세요. 현재 로고가 적용되어 있지 않고 로고를 추가하기 위해 클릭하세요. 상단 탭 중에서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클릭하고 이곳에 미리 준비해둔 로고 및 리소스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추가된 로고를 선택한 뒤 오른쪽 하단에 선택 버튼을 클릭하세요. 수정이 필요 없다면 바로 자르고 건너뛰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 헤더에 적용된 로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고 폭을 수정하려면 이곳에서 수정할 수 있고, 저는 140픽셀로 지정하겠습니다. 준비한 사이트 아이콘이 있다면 여기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홈페이지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투명 헤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헤더에 적용되는 로고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명 헤더에 사용되는 로고를 수정하려면 뒤로 나간 뒤 아래 투명 헤더를 클릭하세요. 이곳에는 투명 헤더를 편집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우선 투명 헤더는 데스크톱 및 모바일 버전 모두에 적용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투명 헤더에 다른 로고가 사용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레티나 기기에도 다른 로고 사용으로 좀 더 고화질 로고를 따로 적용할 수 있는데 우선 이 부분은 옵션으로 생각하고 비활성화하겠습니다. 그럼 투명 헤더에 적용될 로고를 수정하기 위해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전에 업로드했던 로고를 선택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폭을 이전과 같이 140픽셀로 지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요소를 편집하든지 기기 표시가 나와 있다면 다른 버전으로도 확인해보고 보기 좋게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바일 버전에서 로고 폭을 120픽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C 버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투명 헤더와 일반 헤더에 로고를 모두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선 상단에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번엔 상단에 있는 버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헤더 메뉴에 있는 버튼을 수정하려면 우선 뒤로 나간 뒤 버튼 요소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우선 버튼 텍스트를 작성하는 곳이 나오고 여기엔 견적 문의하기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링크 입력란에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동되기 원하는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버튼 사이즈를 수정하고 싶다면 여기 사이즈 부분에서 원하는 크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버튼 스타일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상단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세요. 그럼 이곳에서 색상부터 텍스트 스타일, 버튼, 테두리 굵기까지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제로 마우스 오버시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스타일을 클릭해서 폰트 굵기는 가장 두껍게 지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정을 모두 마쳤다면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여기 나온 메뉴에서 텍스트 굵기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스타일을 수정하기 위해 뒤로 나간 뒤 주 메뉴를 클릭하세요. 상단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세요. 폰트가 나오는 부분까지 아래로 내려가세요. 여기 메뉴 폰트를 클릭하고 폰트 굵기에서 600 사이즈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고객센터에 적용한 일반 헤더에서 메뉴가 파란색 링크 색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메뉴 색상도 일반 검정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위에 스티키 헤더 옵션 위에 있는 메뉴 컬러 중 텍스트 링크의 첫 번째 색상을 검정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여기 메뉴를 편집하는 방법과 함께 각 페이지에 대한 메뉴 이름을 한글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먼저 메뉴를 편집하는 곳을 보려면 메모에서 메뉴를 클릭하세요. 편집할 메뉴 선택 옵션 중에서 주 메뉴로 지정된 탑 내부를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현재 헤더에 구성되어 있는 주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편집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자유롭게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 새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왼쪽에 페이지 탭에서 모두 보기를 클릭하면 현재 생성되어 있는 모든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하기 위해 단순히 선택 후 메뉴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샘플 페이지를 메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메뉴에 추가되었고 저장해서 살펴보기 위해 아래 메뉴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이트에서 확인하려면 왼쪽 상단의 홈 아이콘 부분을 통해
나오는 사이트 방문을 클릭해서 방문해보세요. 이렇게 메뉴에 샘플 페이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되돌아가 주세요. 다시 메모에서 메뉴를 클릭하세요. 메뉴에서 삭제하려면 해당 메뉴를 클릭한 뒤 아래 제거를 클릭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페이지 외에도 작성한 글이나 원하는 페이지를 지정하거나 또는 카테고리를 메뉴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 수정한 메뉴를 저장해 주세요. 이제 메뉴를 한글로 변경하려면 각 메뉴를 클릭해서 단순히 레이블을 변경해 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페이지 이름을 변경해서 수정하겠습니다.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이곳에서 페이지 이름을 빠르게 변경하려면 각 페이지에 빠른 편집을 클릭해서 제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그럼 한글로 모두 변경해 보겠습니다. 모두 변경했다면 외모에서 메뉴를 통해 다시 메뉴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페이지 이름에 따라서 메뉴 이름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메뉴에 대한 편집을 마쳤습니다. 이번엔 페이지 스크롤을 내렸다가 올라갈 때 고정 헤더가 나오도록 설정해서 방문자들이 편하게 사이트를 둘러볼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신 뒤 메모에서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하세요. 고정 헤더를 활성화하기 위해 헤더 빌더를 클릭하고 아래에서 고정 헤더를 클릭하세요. 여기 옵션 중 스틱 프라이머리 헤더를 활성화하고 스크롤을 내릴 때는 방해되지 않도록 안 보이도록 하는 옵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헤더에는 다른 로고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적용된 부분을 실제로 살펴보면 현재 로고와 메뉴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헤더 로고를 클릭하고 검정색 기반 로고를 적용하겠습니다. 로고 너비는 140픽셀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톱 버전에서만 활성화하도록 유지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정 헤더의 메뉴 텍스트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뒤로 나간 뒤 주 메뉴를 클릭하세요. 상단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세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스틱 헤더 옵션으로 고정 헤더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는 색상이 기본 색상부터 마우스 오버시 색상, 그리고 해당 메뉴가 활성화되었을 때 색상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기본 색상만 변경하기 위해 클릭하겠습니다. 글로벌 팔레트 색상 중 검정색을 클릭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 헤더에서도 메뉴가 잘 보이도록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저장하기 위해 상단에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까지 헤더 편집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수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가이드 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헤더 편집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체크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번엔 사이트 하단에 위치한 후터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후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사이트 가장 아래로 내려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후터에 해당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후터가 있는 아래 부분으로 내려가 주세요. 후터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나오는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헤더 편집대와 마찬가지로 후터 부분에서 자유롭게 요소를 추가하며 드래그 앤 드롭으로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저는 예제로 여기 위젯 1에 속하는 사이트 소개 부분과 위젯 4인 연락처 부분만 남긴 후터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열이 2개로 만들기 위해 왼쪽 편집창에서 컬럼을 2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개의 열만 남게 됩니다. 불필요한 위젯 2는 제거하고 이전에 확인했던 위젯 4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엔 각 위젯을 클릭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소개 부분이 나온 위젯의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알림창이 나오면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가세요. 현재 위젯 내용이 적용된 텍스트 편집창이 나오고 현재 로고가 흰색이기 때문에 편집창에서는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로고를 지운 뒤 미디어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전에 추가했던 후터를 위한 로고를 추가하겠습니다. 로고가 성공적으로 추가되었고 아래 텍스트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소개 아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페이지를 넣고 싶다면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왼쪽에 나온 각 SNS 옵션을 클릭하면 주소를 넣는 입력란이 나오고 여기에 각각 입력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채널은 단순히 지우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연락처 정보가 나온 위젯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해당 위젯에 나오는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전과 같이 텍스트 편집창이 나오고 여기에 제목을 입력하고 아래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래 카피라이트가 나온 부분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아래 후터 편집 도구에서 빌로우 후터에 추가되어 있는 카피라이트 부분을 클릭하세요. 이곳에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으며 저는 간단하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 후 정렬을 변경하려면 아래 옵션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글자 색상을 변경하기 원하면 텍스트 도구에서 제공하는 색상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모두 마쳤다면 모바일 버전에서도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료하셨으면 상단의 공개 버튼을 통해 저장하세요. 여기까지 후터 편집을 모두 마쳤습니다.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후터 관련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엔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메인 페이지를 편집해 볼 차례입니다. 메인 페이지는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나온 홈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럼 편집하기 위해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페이지 편집을 위해서 현재 편집창에서 X 아이콘을 클릭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페이지 중 전면 페이지로 지정된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엘리멘트 표시와 함께 나온 편집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엘리멘토 플러그인을 기반한 편집 도구와 함께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왔습니다. 페이지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엘리멘토를 기반으로 제작된 홈페이지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는 섹션, 컬럼, 그리고 편집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한 페이지는 보통 여러 큰 섹션이 합쳐져서 페이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각 섹션 안에는 원하는 구조를 기반한 컬럼을 추가한 뒤 각 컬럼에 원하는 편집 요소를 추가해서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에 편집 요소 중 하나인 내부 섹션을 추가해서 한 섹션 안에 컬럼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치한 뒤 편집 요소를 추가해서 꾸밀 수도 있습니다. 편집할 수 있는 요소로는 제목, 이미지, 텍스트 에디터, 그리고 버튼과 같은 홈페이지 디자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페이지 편집을 위해 우선 섹션을 편집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섹션은 페이지를 이루는 가장 큰 요소이고 섹션이 여러 개 합쳐져서 하나의 페이지가 구성됩니다. 섹션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 하늘색 테두리를 기반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옵션을 살펴보면 플러스 아이콘을 통해 새 섹션을 추가할 수도 있고 가운데 아이콘을 통해 섹션 세팅을 할 수도 있고 X 아이콘을 통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끼리 순서를 변경하고 싶다면 가운데 아이콘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원하는 곳에 배치하여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섹션에 대한 설정을 살펴보려면 가운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왼쪽 편집창에서 선택한 섹션에 대한 편집이 가능합니다. 우선 내용 너비 옵션을 통해 섹션 안에 속한 내용의 너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는 지정 너비와 전체 너비가 있고 전체 너비로 변경해보면 이렇게 내용이 전체 너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지정 너비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 지정 너비로 선택하면 아래 너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정 너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특정 너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외모의 사용자 정의하기를 통해 나오는 글로벌 옵션 중 컨테이너를 통해 미리 특정 너비를 지정했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에 기본으로 설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선 다르게 지정하고 싶다면 단순히 원하는 너비 값을 입력하면 되고 너비를 예제로 700으로 지정했다가 다시 복구하겠습니다. 아래 높이 옵션은 현재 최소 높이로 지정되어 있고 VH라는 단위로 100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VH는 뷰포트 하이츠의 약자로 최소 높이를 사용자의 화면 최대 높이에 맞춰서 나오도록 설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섹션은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위치 같은 경우는 현재 섹션 안에 속한 컬럼의 위치를 의미하며 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제로 위쪽으로 변경해보면 열이 위쪽에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중간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번엔 섹션이 적용되어 있는 배경화면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의 스타일 탭을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현재 적용된 배경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변경하려면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이곳에 원하는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업로드 후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창을 닫아주세요. 적용 후 배경 이미지를 정가운데 꽉 차게 만들려면 여기 위치를 정가운데로 변경 후 크기를 커버로 지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배경 이미지를 보면 실제 이미지와 다르게 어둡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배경 오버레이 설정을 통해 배경 위에 투명도가 적용된 특정 색상을 기반으로 덮어서 텍스트를 돋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설정하려면 편집창에서 배경 오버레이를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현재 검정색에 가까운 색상이 적용되어 있고 클릭해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투명도가 0.8로 지정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섹션의 전반적인 편집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섹션 안에 배치되어 있는 컬럼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여기 섹션 안에는 2개의 컬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 안에는 이렇게 편집 요소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컬럼을 현재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싶다면 컬럼 위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뒤 복제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3개의 컬럼으로 늘어났고 지우려면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 옵션을 통해 지울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여기 컬럼 내에서 2개의 컬럼을 추가하고 싶다면 이곳에 편집 요소 중 내부 섹션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개의 컬럼 안에 내부 섹션을 통해 2개의 컬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이곳에 원하는 편집 요소가 있다면 각각 자유롭게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한 내부 섹션을 다시 지우겠습니다. 참고로 내부 섹션은 하나의 컬럼 안에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고 예제로 3개의 내부 섹션을 한 번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제로 첫 번째 내부 섹션 중 한 개의 컬럼을 삭제해서 한 개 컬럼으로 유지하고 두 번째 내부 섹션에서는 컬럼을 한 개 더 복제해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고 각각 편집 요소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컬럼을 구성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다양하게 홈페이지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제로 아래 섹션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섹션은 한 개의 컬럼으로만 구성했고 컬럼 안에 총 3개의 내부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부 섹션에는 한 개의 컬럼으로 구성해서 텍스트 편집 요소를 추가했고 두 번째 내부 섹션에는 3개의 컬럼을 추가해서 구성했고 세 번째 내부 섹션도 두 번째와 동일하게 구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섹션, 컬럼, 그리고 내부 섹션을 통해 홈페이지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추가했던 내부 섹션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소들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 나온 텍스트인데요. 텍스트 같은 경우 단순히 클릭하면 나오는 왼쪽의 편집창을 통해 직관적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텍스트 중에서도 종류가 있으며 여기 가장 큰 텍스트는 제목 요소이고 H1으로 구성된 가장 큰 제목에 해당합니다. 위에 부분을 클릭해보면 제목 요소이고 H4로 구성된 제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 가장 작은 텍스트는 텍스트 에디터 요소를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제목 텍스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목 입력창 외에도 링크와 정렬도 지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타일을 수정하고 싶다면 상단의 스타일 탭을 클릭하면 텍스트 색상부터 폰트 스타일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살펴봤던 글로벌 요소에서 각 요소별로 스타일을 미리 수정해 놓았다면 여기 스타일 편집창에서는 따로 지정할 필요 없이 일관성을 위해 단순히 원하는 요소를 추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텍스트를 예제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여기 나온 버튼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버튼 스타일은 테마 편집 기능 중 글로벌의 버튼을 통해 스타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서는 따로 스타일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글로벌 버튼 스타일을 수정할 때 여기 버튼에만 색상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유는 이 버튼에 스타일 탭을 클릭한 뒤 마우스 오버를 클릭해보면 여기 특정 색상이 이미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지정된 색상들을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이전에 지정했던 스타일대로 색상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글로벌 버튼 스타일에서 이미 지정했더라도 만약 이 버튼만 다르게 꾸미고 싶다면 스타일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용 탭으로 돌아가 주세요. 여기서 버튼은 원하는 버튼 텍스트와 클릭했을 때 이동되길 원하는 페이지 주소 링크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텍스트만 지금 바로 문의하기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만약 버튼 정렬을 다르게 하고 싶다면 여기 정렬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소 간의 간격을 변경하고 싶다면 탭 중 고급을 클릭하세요. 현재 여기 바깥쪽 여백 중 위쪽으로 50픽셀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렇게 위쪽 간격이 50픽셀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요소에는 고급 탭이 있고 원하는 간격을 자유롭게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버튼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 아래 업데이트 버튼을 통해 저장하겠습니다. 이번엔 아래로 내려가서 편집할 만한 다른 요소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이콘이 추가되어 있는 요소를 클릭해보면 편집 요소 중 아이콘 박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박스는 아이콘과 제목 및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순히 직관적으로 쉽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내려가 보면 이번엔 편집 요소 중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변경하려면 단순히 클릭 후 왼쪽에 나오는 편집창에서 이미지를 클릭한 뒤 미디어 라이브러리의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업로드한 뒤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수정사항을 모두 적용하고 싶다면 아래 업데이트 버튼을 통해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메인 페이지를 편집하기 위해 배운 기본적인 섹션, 컬럼, 내부 섹션, 제목, 텍스트, 이미지 등을 어떻게 편집하는지만 이해하고 활용할 줄만 안다면 페이지를 편집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회사 소개 페이지와 서비스 페이지도 충분히 편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메인 페이지를 편집하기 위해 배운 모든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연락처 페이지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참고로 연락처 폼을 설정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우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현재 메인 페이지 편집창에서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 주세요. 연락처 페이지 목적으로 제작한 고객센터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엘리멘트로 편집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연락처 페이지 또한 이전에 메인 페이지를 편집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는 연락처 폼을 연동하는 방법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연락처 폼 없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페이지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단에 나온 제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연락처 폼이 없는 새로운 템플릿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하려는 곳에 나오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템플릿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의 탭 중 블럭을 클릭하세요. 왼쪽에 나오는 옵션 중 컨택트를 찾아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 표시가 없는 템플릿 중 선택하면 되고 저는 이 블럭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후 삽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템플릿 사용을 위해 연결 안내창이 나오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엘리멘토에서 제공하는 기본 무료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무료 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면 로그인을 한 뒤 여기에 커넥트 버튼을 클릭해서 연동하세요. 이렇게 템플릿이 성공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생성되었던 섹션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회사 위치를 보여주려면 단순히 클릭 후 편집창에 나온 위치에 자신의 회사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텍스트 요소는 단순히 직관적으로 모두 수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정했다면 아래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현재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엔 블로그 페이지를 추가하고 편집해 볼 것입니다. 블로그 페이지는 기존의 템플릿을 통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페이지를 추가해서 블로그 페이지로 지정하고 편집까지 모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블로그 페이지가 필요 없다면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럼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현재 편집 화면에서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 페이지를 추가하기 위해 페이지에서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페이지 제목은 블로그로 작성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설정 아이콘을 클릭한 뒤 고유 주소를 클릭하고 단순히 주소 링크는 블로그로 입력하겠습니다.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현재 페이지를 저장하세요. 저장한 뒤 현재 편집 화면에서 밖으로 나가주세요. 우선 블로그 페이지를 메뉴에 추가하겠습니다. 메모에서 메뉴를 클릭하세요. 페이지에서 모두 보기를 클릭하고 블로그 페이지를 선택한 뒤 메뉴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블로그를 원하는 곳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한 뒤 저장하기 위해 아래 메뉴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블로그 페이지를 글 페이지로 지정하겠습니다. 메모에서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하세요. 메뉴 중 홈페이지 설정을 클릭하세요. 아래 글 페이지 옵션을 클릭한 뒤 글 페이지로 블로그 페이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현재 블로그 페이지가 글 페이지로 지정되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작성된 글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제 글을 추가하기 위해 현재 편집 화면에서 나가주세요. 참고로 예제 글을 작성하는 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어떻게 블로그 페이지가 운영되는지만 이해하시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메뉴 중 글을 클릭하세요. 그럼 이곳에 예제로 글을 추가하기 위해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저는 예제로 글 제목, 내용, 그리고 여기 특성 이미지를 통해 썸네일 이미지만 추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제 글이 모두 추가되었고 다시 외모에서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하세요. 메뉴 중 블로그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제로 추가한 글들이 글 페이지로 지정했던 블로그 페이지에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지 스타일을 수정하려면 왼쪽 편집창에서 블로그를 클릭하세요. 블로그는 블로그 글 보관함인 현재 이 페이지와 단일 글에 속하는 각 개인 글 페이지로 구분되어 스타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나와 있는 글 보관함에 해당하는 블로그 페이지를 편집하기 위해 블로그 글 보관함을 클릭하세요. 우선 아래로 내려가면 블로그 레이아웃이 나오고 여기서 각 레이아웃을 클릭해 보면서 원하는 레이아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아래 그리드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열 개수를 설정할 수 있고 2개의 컬럼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돈된 느낌을 확인할 수 있고 각 포스트 간의 간격을 더해주기 위해 이 옵션을 활성화하고 썸네일 크기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기 위해 메이슨리 레이아웃 옵션에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이번엔 구조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구조는 실제로 보이는 그대로 특성 이미지와 제목 및 블로그 메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변경하고 싶으면 이곳에서 순서를 변경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메타 부분은 여기 나온 부분을 의미하고 다른 요소를 추가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두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엔 내려가서 글 콘텐츠로 현재 적용된 요약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글은 55글자를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고 리드몰이란 텍스트를 기반으로 글 링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자로 변경하고 read more는 더 보기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로그 페이지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알았다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꾸미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이번엔 글 페이지를 편집하기 위해 예제로 글 하나를 클릭하겠습니다. 편집창에서 뒤로 나간 뒤 단일 글을 클릭하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선 본인이 원하는 레이아웃이 있는지 하나씩 적용하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구조가 나오고 원하는 구조대로 배치해보고 원치 않는 요소는 지우거나 새로 더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래에는 연관 포스팅을 활성화하면
이렇게 연관 포스팅도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수정 후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이드 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블로그 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새 페이지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전에 템플릿을 통해 주어진 페이지를 단순히 편집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새 페이지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새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지 매뉴얼 방법과 템플릿을 활용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현재 편집창에서 메인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새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서 새로 추가를 클릭하세요. 이전과 같이 페이지 제목을 입력해야 하고 예제로 새 서비스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새 서비스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편집하기 위해 상단에 엘리멘트 편집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처음에 이렇게 빈 화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만의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만들어 보고 싶다면 여기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뒤 우선 원하는 구조를 선택하세요. 저는 한 개 컬럼 구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섹션, 컬럼, 그리고 내부 섹션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혼자서도 만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컬럼 안에 내부 섹션을 3개 추가해 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내부 섹션은 컬럼 1개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섹션의 안쪽 여백을 고급 탭을 통해 100씩 추가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내부 섹션에는 제목을 추가하고 서비스로 입력하겠습니다. 아래 바깥 여백도 50 정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 각 컬럼 안에 편집 요소 중 아이콘 박스를 찾아서 추가하겠습니다. 아이콘 박스를 클릭하고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하는 아이콘을 찾아서 추가하세요. 저는 예제로 디자인 서비스를 생각하고 펜을 검색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제목은 디자인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콘 박스의 안쪽 여백을 전체 50 정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 디자인이 완성되었고 이를 단순히 복사해서 원하는 컬럼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각각 추가한 곳에 알맞은 내용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매뉴얼로 단순하게 어떻게 페이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쉽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이것저것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떻게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지 감이 생기고 자신이 생각하는 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매뉴얼이 아닌 단순히 템플릿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빠르게 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했던 섹션을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프로 버전이 표시되지 않은 페이지 중 원하는 페이지 템플릿이 있다면 클릭한 뒤 페이지를 살펴보고 마음에 든다면 삽입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뒤로 나가서 블럭 탭을 클릭하세요. 카테고리 중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 관련 블럭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다면 클릭해서 확인한 뒤 삽입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새 페이지를 만든 뒤 메뉴에 추가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저장하기 위해 발행 버튼을 클릭하세요. 관리자 메인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메모에서 메뉴를 클릭하세요. 메뉴 추가 페이지 부분 중 모두 보기에서 새 서비스를 선택한 뒤 메뉴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저장하기 위해 메뉴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로 방문한 뒤 추가한 새 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추가한 페이지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페이지가 있다면 새 페이지를 만들어서 편집한 뒤 메뉴에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두 마쳤다면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새 페이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마쳤다면 체크리스트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제 마지막 15단계인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은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개발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현할 수 없는 기능들을 플러그인을 통해 클릭만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워드프레스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기반으로 많은 무료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최적화에 도움을 줘서 사이트를 좀 더 가볍게 만들어줄 스머시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세팅해 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메뉴 중 플러그인에 새로 추가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원하는 플러그인을 검색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스머시라고 검색하세요. 검색 결과로 나온 플러그인 중 여기 플러그인과 동일한 플러그인을 찾아서 지금 설치 버튼을 클릭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세요. 메뉴에서 설치된 스머시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셋업 가이드 팝업이 나오고 비긴 셋업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미지 업로드 시 자동으로 압축되는 효과로 활성화를 유지한 채로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압축 효과를 더 높이는 옵션으로 활성화를 유지한 채로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옵션으로 활성화를 유지한 채로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페이지 로딩 시 이미지를 가장 늦게 로딩해서 좀 더 빠르게 로딩하기 위한 옵션으로 활성화한 채로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까지 이미지 최적화를 위한 인기 있는 플러그인 중 하나인 스머시를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 적용했습니다. 이제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워드프레스 플러그인과 관련해서 완료된 부분에 체크하면 홈페이지 만들기 15단계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보면 사이트를 점검하는 단계가 나오고, 이 단계에서는 PC 및 모바일 버전에서 문제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하나씩 모두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완성 후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꼭 미리 점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따라하며 제작하는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만들기 15단계 가이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가이드빈을 통해 홈페이지 만들기 관련 다양한 가이드로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꾸준히 업데이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채널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